온라인 학술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회원과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한바이오의 이병호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와 발표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축산환경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발표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내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농축산업의 위기를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라는 수단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단으로 생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민원과 혐오의 대상이었던 가축분뇨가 발효 과정을 통하여 경종농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퇴비사, 공동자원화센터, 액비유통센터, 자원화와 관련된 기반 조성의 정책적 지원으로 2018년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퇴액비로의 자원화율은 91%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술의 진보로 축산 측면의 퇴액비 공급 능력에서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종별로 보면 우부는 퇴비로, 돈부는 대부분 액비로, 괴부는 퇴비의 원료 또는 건괴분 형태로 농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경종농가는 어떤 목적으로 퇴액비를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종농가는 퇴비의 경우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등 물리적인 성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전량 기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액비의 경우에도 화학 비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대부분 기비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축순환은 경종농업에서 기비 위주로 사용함으로써 살포 시기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휴경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동안에도 분뇨의 발생은 계속되지만 아무리 잘 부숙되고 발효된 퇴액비라 하더라도 농지에서의 사용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양돈 분뇨 발효액비의 경우에는 액상 형태로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조의 확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작물의 생육기간 중에도 경종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추비 활용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종농업 가운데에서도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나 고추, 호박, 가지 등 연속 착과 작물들은 추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체 비료 요구량의 60-70%를 추비로 시비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가의 관주용 수입 비료를 쓰고 있는데 추비용 정제액비의 사용으로 이러한 비료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연중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2015년부터 금년까지 철원군에서 2017년부터 금년까지 횡성군에서 지자체와 농협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추비용 정제액비의 개념과 효용, 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증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학문적인 접근보다는 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축순환 흐름의 단절을 해소하여 연중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단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추비용 정제액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비용 정제액비는 기비용으로 발효된 액비를 침전, 여과와 같은 물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점적 관주나 또는 분소스와 스프링클러로 활용할 수 있는 정제된 저농도 발효액으로서 물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제액비는 어디에 필요한가? 지금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C를 한번 보십시오. EC를 보시면 빨간 글씨로 표시된 EC들은 이게 토마토 농가의 2018년도 작물 재배가 끝난 이후에 한 필지를 조사한 것입니다. 토마토의 적정 EC가 3.5 이하인데 3.5 이상이 되면 10%, 또 7.6 이상 되면 50%, EC가 12.7이 넘으면 100% 감수가 된다고 진흥청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EC를 기준으로 할 때는 그렇습니다만 다행히 유기물 함량들이 높기 때문에 완충 능력으로 인해서 14.6이 넘더라도 토마토 생산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화학 비료의 연용과 과다 시비로 인해서 작물이 흡수하지 못한 이러한 EC들이 토양의 영양염류들이 토양에 남아 있음으로써 토양의 악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토양 환경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지도는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의 토마토 집단 재배 지역의 토양인데 흑토람에서 토양 환경 지도에서 캡처한 겁니다. 이렇게 칼슘이 많은 지역, 검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칼슘이 과다 집적이 됐을 경우에 토마토 품질에 치명적인 골드스펙, 은분과가 발생이 돼서 마치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상품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한 염류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상당히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토양 원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통째로 작물을 뽑아내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 추비용 정제액비를 사용할 때 이러한 EC를 저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에 걸쳐서 추비용 정제액비를 사용한 농가의 EC를 보면 빨간 글씨가 사용하기 전과 그 밑에가 사용한 이후의 수치입니다. 여러 포장에서 여러 필지에서 상당히 저감된 EC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C의 저감에도 도움이 되고, 또 추비용 정제액비는 각종 미량 요소를 공급하는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 미량 요소는 사료에 기인하는 무기 성분들이 분뇨로 배설이 돼서 그것이 발효 과정에서 손실이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한 10가지 정도의 미량 요소들이 거의 분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성분을 보면 질소와 칼륨은 높고 인산은 굉장히 적죠. 그래서 NK에 가까운 미량이 포함된 비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영비 절감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표 4를 보시면 2015년부터 17년까지 행성과 철원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비료대의 절감 비율이 70-80%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비용 정제액비가 경정농업에서 사용할 때 축산농가에도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우선 계절적 단절된 수요를 연중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특히 하절기에
농지로 환원이 됨으로써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제된 액비는 세정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배출원 단위를 보면은 세정수가 4.9리터 마리당 하루에 배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약 한 30-40% 정도 감소시킬 수 있으면 분뇨 발생량이 절대적으로 감소가 되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축사 환경이 개선이 되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사료 효율은 증대가 되고 질병 감소가 되고 또 고기 육질도 좋아집니다. 따라서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제 액비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하느냐? 일단 분뇨의 발생이 된 이후에 고액 분리된 액비는 고액 분리된 탄리액은 폭기 과정을 거쳐서 기비로 살포하게 됩니다. 이 살포 가능한 기비를 침전을 해서 1차 침전을 하고 필터링을 하는데 이 필터는 농업용 110ml 이상 되는 농업용 필터입니다. 이것으로 정제를 해서 추비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때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10톤짜리 대부분 10톤짜리입니다만 10톤짜리 탱크에 공급을 해가지고 사용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추비용 액비는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일단 성상적으로 보면 EC가 9에서 15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총 질소 기준으로는 약 1000mg per kg 이상 전후 대략 1500에서 600, 800까지도 되는 그런 저농도로 잘 발효된 액비인데 일단 성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토양의 잉여 양분량을 파악한 다음에 작물별 목표 수량에 따른 양분 요구량을 산출해서 농가에 시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수시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용량을 보면 올해는 철원군에서 약 2,300톤 정도가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22농가가 사용했는데 농가당으로 따지면 104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헥타당으로 환산하면 159톤인데 대략 2016년부터 추세를 보면 헥타당 130톤 정도가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순환농업에서 기비용으로 사용하는 벼농사의 기비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보면 헥타당 약 30톤에서 60톤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단위 면적당으로 봤을 때 노지의 벼농사에 주는 것보다 살포하는 것보다 시설 재배 면적에 들어 연속 착과 작물에 살포하는 양이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가별로 많이 쓴 농가와 적게 쓴 농가를 비교해 보면 많이 사용한 농가들의 평균은 약 160-70톤 정도 되고요. 적게 쓴 농가도 한 7-80톤 정도 되어서 적게 쓰더라도 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기비 살포량보다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실증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철원군에서 올해 실시한 완료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왜 시험 컨설팅을 해야 하는지 목적과 또 주요 내용, 어떤 내용을 하는지 또 공급량과 공급 내역 또 여러가지 분석표와 그 다음에 이런 염류 농도에 따른 수량 감소 정도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철원군에서 올해 절감률이 평균
6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이 67만 8천원 관행 시비는 대개 수입 관주 비료를 사용했을 때에 농가들이 하고 있는 그런 관행을 평균해서 담보당 67만 원 정도 사용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약간 모자라는 질소 성분들을 요소로 이게 그 추비용 정제액비에 첨가해서 주는 비용을 공제하고 나서 62만 5천 원이 절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제성 분석도 개별 농가별로 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철원군에서 만일에 이 면적을 확대한다고 봤을 때 약 50헥타 정도로 확대를 했을 때 철원군 전체 시설 면적의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랬을 때 축산농가의 위탁 분뇨 처리비 절감액까지 포함하면 약 3억 5천 150만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식문체 분석 결과입니다. 액비를 사용한 농가와 관행 시비한 농가의 차이를 2018년도에 실용화재단에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미량 요소들이 상당히 관행 시비보다 좋았고요. 총 폴라보노이드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게 증가가 됐습니다. 식이섬유는 약간 좀 적은 걸로 나타났고요. 당도는 0.2%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농가들이라든가 소비자들의 구술에 의한 경험담을 들어보면 액비를 사용한 농산물이 훨씬 더 당도도 있고, 특히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장성이 뛰어나다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장 사진은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못해서 농가별로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농장에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수분 체크하는 광경이고요. 이것은 이제 개별 농장에서 추비용 정제액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 있게 보아주실 것은, 여기는 시설 재배가 아니라 노지 재배입니다. 다만 가지를 노지에서 재배하는데 점적으로 관비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뿐만이 아니라 노지의 관비 재배에도 이 추비용 정제액비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EC를 분석해서 수시로 이제 컨설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